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이슈하고 시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봅시다. 미국장 먼저 볼까요? 미국장도 빠졌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의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증시도 빠지고 미국 증시도 빠지고 뭐 하여튼 다 빠지고 있어요. 7월 달 들어서 다 빠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역 제재라는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낙폭이 큰 것뿐입니다. 좀 더 낙폭이 큰 것뿐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우리나라만 빠져 이게 아닙니다. 중국도 어제 2% 빠졌고요. 일본도 어제 한 1%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폭이 좀 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도 미국 빠졌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뭐 써있죠. 할 만한 얘기들 좀 대충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빠지는 이유는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강하게 하겠다라고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번에 7월 달이 돼서 어떤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 지표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금리 인하 안 하는구나 쪽으로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미국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결국 언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미국이 빠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언제까지냐면은 날짜가 있죠. 이벤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달력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이벤트 보시면 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증언 이런 게 몇 개 있으니까 요런 게 어떠한, 그죠? 여기 목요일 날도 보시면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이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설이 좀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7월 30일, 31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번 주 금요일, 늦게는 7월 말 FOMC 회의까지 이번 이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얘기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 너무나 건전한 상황이고요. 잘 오르다가 정고점 돌파하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고, 다른 상황들 좀 보자면은 드디어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이죠. 어제 언급을 안 했는데, 10년물 채권 드디어 안전자산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 장대음봉 뜨지 않았습니까? 10년물 채권에 이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는 계속 좀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죠. 네,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과 관련된 해외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데요, 그죠? 문제는 한국인데, 여러분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이 어떠한 좀 급락이나 투매 이런 게 한번 나와야 이 하락이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한 번 정도 글쎄요,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도 쉽게 반등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떠한 이슈 하나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네요. 보자,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써놨는데, 참고로 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신용 물량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참고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시장에 신용이 많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시장에 개뿔 신용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개인들이 다 죽었고 주식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신용이 뭐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신용공여 잔고추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보시면은 뭐 10조밖에 안 돼요. 10조에 다 10조. 10조가 된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거 뭐 몇 달치 살펴보면 계속 10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이 정도입니다. 시장 참가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참 뭐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예요. 제가 어제 하도 시초가부터 말이 안 되게 빠져가지고 저도 좀 넋이 나가갖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주가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주, 이번 주 목요일 7월 11일 날이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죠. 여기 보시는 요게 옵션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상 그 옵션 만기주 월요일 날 증시가 저 개박살이 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른 반등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재수없음 만기일까지 이럴 수도 있어요. 좀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른 반등은 좀 너무 기대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보자, 오늘 시초가가 보니까 좀 그렇네요. 시초가가 미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은 뭐 갭상승으로 출발하긴 하는데 뭐 큰 기대 가지지 마십시오. 네, 큰 기대 가지지 마세요. 단타를 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갭상승했기 때문에 매수로 잡으실 분들은 이거 갭 메꿀 때 아래 꼬리 달릴 때 아래 꼬리 부분에서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전략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매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쯤 살살 매도 들어가면은 이 갭 상승한 거 오늘 이거 메꾼다는 생각으로 뭐 들어갈 수 정도 있겠죠. 어쨌든 뭐 오늘 갭 상승했다 이런 걸로는 어설프게 반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반등이 진짜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어제 시초가는 넘어서야 됩니다. 어제 시초가는 넘어서서 오늘 종가가 나와야지 이거 반등할 생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생각보다 이 코스피 코스닥이 시장에서 이번 일본 제재 이슈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빠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부 종목들 어떤 이슈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기 뭐 모나미라든가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에 있는 뭐 특정 종목들 한두 개 정도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두 종목 말씀드렸죠. 하나 모나미하고 또 하나 뭐 있는데 오늘은 약하네요.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은 아마 5일선 노리셔갖고 매매하시면은 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상한가 한방 하고 나서 다음날 좀 쉬었다가 상한가 못 갔는데, 아무튼 이 정도의 강함, 이 정도 수급이면은 아마 5일선 터치하거나 5일선 살짝 깨졌을 때 들어가면 다시 한번 5일선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반등, 그거 매매하면은 아마 좀 적은 위험으로 고수익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낙폭이 좀 굉장히 많았죠. 어제는 거의 전 종목이 다 빠졌어요. 자, 어제는 금융위기의 한복판인 것처럼 어제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저는 이 종목 수들 잘 보고 있거든요. 종목 수, 상승 종목 수 몇 개인가 하락 종목 수 몇 개인가 보고 있는데 어제는 진짜 완전 1114종목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일단 오늘 그래서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오는 모양인데, 일단은 뭐 이 반등은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아무튼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시장 돌아가는 큰 상황 한번 언급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몇 개다? 총 3개다. 미중 무역 분쟁 좀 G20 정상회담 끝나고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끄럽고요. FOMC에서 금리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이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세 번째로 갑자기 일본에서 경제 제재한답시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수출을 금지해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총 3개가 있다. 총 3개가 있다. 6월 달에 많이 올라서 7월 달에 빠지는 거긴 한데 7월 달 빠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 제재라는 악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7월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기 내일은 아마 오전에 이렇게 아마 못 올릴 거예요. 오늘 어디 좀 잠깐 다른 데 놀러 가가지고 내일 오전에는 아마 이렇게 아침 방송은 없을 거고 내일은 저 갔다 와서 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나온 뉴스는 뭐 별거 없죠.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자, 그죠? 미국장이 빠지는 이유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는 어제 거고. 미국장이 빠지는 이유. 아이, 어디 갔어? 미국장이 빠지는 이유 이겁니다.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살짝 강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달러 같은 경우는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일단은 저점은 또 슬슬 올라오고 있고 일종의 수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수렴이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정해지겠죠. 심증은 아래쪽입니다. 달러 약세. 뭐 일부 언론에서 이 솔직히 좀 심하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기사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뭐 하여튼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정치적인 기사들이, 정치적인 리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참 애들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적당한 좀 근거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언론사에서도 막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필요한 대응 발언 직후 코스피 하락폭 뭐 더 커졌다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 뭐 지지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좀 그렇죠. 별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별로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것들. 예, 뭐 딱히 언급할 만한 뭐 그런 기사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좀 놀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투들 하시고요. 또 내일 오후에 또 이런 시황 한 편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 건 여기서 마칠게요.